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강사 이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생명과학 1 재수 없는 공부 전략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재수 없는 딱 떠오르시는 두 가지 의미 있으시죠? 맞습니다. 첫 번째, 우리 현역으로 한 방에 대학 가자. 그래서 재수 없는 이고요. 두 번째, 극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을 가지고 대다수 학생들이 재수 없어. 쟤랑은 비교가 안 돼.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학생이 되자라는 의미로 재수없는 공부 전략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만쌤 누구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 간단히 올리면 저는 강대에서 강남대성에서 생명과학원 수업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대치 두각에서도 생명과학원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연구소라고 해서 문항 출제도 하고 검수도 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책임연구원 역할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는 어떤 수업 스타일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 수업 스타일, 그리고 주변에서 이야기해주는 제 수업 스타일, 이걸 같이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쉽게 이해되고 또 기억나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물론 제 수업의 취지도 이러하나 제 수업을 들었던 많은 학생들 그리고 많은 원장님들께서 네 수업은 이런 특징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셔가지고요. 첫 번째 특징에 넣어봤습니다. 저는 이 방대한 내용의 생명과학원 개념들을요. 학생들에게 단순히 외워 이렇게 시키진 않습니다. 그건 너무 학생들에게 야 생명과학원 어떻게 하면 싫어할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사진을 찍듯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고 거기서 조금씩 파생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문제 풀기 위해서 외워야 되는 개념들을 조금 더 살을 붙여주는 방식 이렇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다 외워야 된다 혹은 공부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론문항의 논리 구조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아니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생명과학 1 하면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빅킬러와 준킬러 킬러. 빅킬러는 외우면 되고 준킬러 킬러는 스킬 쓰면 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 그거부터 깨뜨려야 돼요. 빅킬러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아이들에게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줄 거예요. 준킬러 킬러 맞습니다. 스킬 써야 합니다. 다만 내용도 모르고 문항 파악도 안 된 친구들이 구조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스킬을 사용한다? 이거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런 구조는 이 스킬을 써야 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왜 그 스킬을 써야 하는지 그 스킬이 어떤 논리로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실제로 응용이 된 문제들 모두 다 풀어낼 수 있거든요. 항상 수능은 결과론적으로 이 스킬로 풀면 돼 이렇게 문항풀이를 해주시긴 하지만 사실 처음 볼 때는 똑같이 나오는 문항은 없거든요. 적어도 준킬러 킬러에서. 그러니까 수능이 항상 끝나고 나면 안 어려웠는데 나는 못 봤어. 안 어려웠는데 우리 아이는 못 봤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안 어려웠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를 살짝 변형했기 때문에 안 어려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걸 안 어렵게 풀 수 있는 애들은 문항 구조를 파악해서 스킬을 적절하게 끌고 온 아이들만 안 어렵게 그리고 시간 안에 풀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려면 처음부터 스킬을 배우는 걸 저는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물론 저도 스킬 가르치고요. 저도 스킬 써서 문제 풉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킬을 쓰지 않으면 절대 시간 안에 문제가 안 풀려요. 근데 그 스킬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본질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런 겁니다. 원래는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5단계 결론 이렇게 도출해야 되는데 이럴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한텐. 그러니까 1단계가 딱 보여요. 그러면 2단계 건너뛰고 3단계 보였어요. 바로 5단계로 넘어가는 거. 이게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구조를 파악하고 문제를 스킬 없이도 풀 수 있는 아이들이 스킬을 배워서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처음부터 야 스킬 써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일단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요. 기본적인 논리, 원리부터 가르치고 거기에 스킬을 뒤이어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수업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기에 처음에 조금 더디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다른 수업 듣는 애보다 특정 문제를 내가 더 못 풀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주어진 시간 안에 이만큼의 성취도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내신 보기 전까지 해주면 되는 거고요. 수능 보기 전까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그 문제를 푸는 거 의미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공부를 사상누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내 겉으로 봤을 때만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이런 공부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더 더뎌 보일 수 있다는 거 미리 이야기해 드립니다. 다만 제 수업에 들었던 아이들이 해주는 이야기, 그래서 수능을 잘 보고 극상위권, 최상위권이 해주는 이야기들은 선생님 그렇게 공부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수능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게 나왔지만 별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학생들 그런 느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나중에 시험 보실 수 있게 저는 수업 같이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 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조금 민망하긴 한데요. 네, 날카로운 문항 분석력 통해서 적중률이 좀 높다라는 이야기 해드립니다. 사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느꼈던 건데, 저는 창의력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걸 막 개발해내거나 이런 능력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기존에 있던 걸 잘 정리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역할, 이런 건 제가 좀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올해 수능 문제고요. 가장 어려웠을 거로 예상되고 있는 문항입니다. 정답률이 21.7%로 예상되고 있고, 어차피 변해봐야 플러스 마이너스 크게 변하지 않을 텐데요. 요 문항 당연히 킬러 문항이죠. 세포 분열 파트에서 킬러 문항이 나와버렸고, 기존의 킬러 소재로 쓰이지 않는 데서 킬러 문항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상할 수 있었죠. 왜냐? 올해 수특수안에 이런 문항이 들어있거든요. 지금 간단히 보셔도 구조적으로 거의 동일하다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물론 수능 문항이 조금 더 까다롭죠. 그러니까 이것만 풀면 된다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다른 문항을 연습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수문항 모의고사 저게 뭐지? 저는 매년 수특수안에 있는 문항들 중 150문항 정도를 추려냅니다. 물론 꼭 150문항은 아니고요. 항상 추리고 나면 150문항 정도 추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수문항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그걸 모의고사 형식으로 묶어서 아이들이 풀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살짝 변형시켜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뽑아놨던 문항이고 수능에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걸 통해서 이러한 변형된 문항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이런 문항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변형된 문항들을 다양하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연습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정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2.2%. 돌연변이 소재고요. 뭐 딱 봐도 되게 복잡해 보여요. 그런데 전혀 어렵지는 않은 문항입니다. 이 문항 또한 이런 식으로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구조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제가 이제 뽑아놨던 문항이고요. 이걸 통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연습을 시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같이 또 해드리겠습니다. 넘어가 보면 세 번째로 정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슷비슷하죠. 22.7%. 가계도 문항이고요. 이 문항 또한 이렇게 우수문항에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거기에 이것도 우수문항. 그래서 이걸 통해서 거의 똑같은 문항들이 쭉 나옵니다. 똑같은 문항들 우리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올해는 빅킬러가 정말 까다로웠던 수능입니다.
나중에 수능 분석을 할 기회가 되면 또 수능 분석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네, 빅킬러 또한 꽤 까다로웠어요. 53.9%. 빅킬러에서는 사실 되게 낮은 정답률이거든요. 이유는 조금 소위 사설스럽다, 과한 설정이 들어갔다, 이런 문항이기 때문인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 이렇게 스특수안에서 미리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은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해년도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하느냐, 뭐를 부교재로 쓰느냐, 수업 시간에 뭘 했느냐, 아이들 필기가 어떠하냐, 이걸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변별력 문제를 연습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조금 강력하게 어필해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은 어떤 문제가 출제되느냐? 당장 수능보다는 내신 문제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신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 학교라 할지라도 연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출제되기는 하지만 그 당해년도에 누가 담당하느냐, 담당 선생님이 누구냐, 그리고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에 따라서도 실제 출제되는 내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대치동 쪽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소위 자사고들의 문제를 끌고 왔고요. 변별력으로 작용했던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된 건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문제 출제되는데, 네, 2019 수능 생명과학 원 문제네요. 네, 이런 거 출제되고 있는데 21년 수능 대비 9월 네, 모의고사네요. 넘어가서 이런 문제들 EBS 봉투 모의고사라고 있습니다. 네, 봉투 모의고사에 있던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이 문제 또한 2.3 수능 대비 6월 모평, 마찬가지로 2.3 수능 대비 9월 모평,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수능 특강, 더 나아가서 이전 교육과정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었던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유형이긴 한데 어쨌거나 수특에, 이사수특에도 이런 유형이 들어있기는 했었습니다. 결국에 보시면 그냥 수능평가원 기출문제, 그 다음에 교육청 기출문제, 거기에 EBS 연계교재 혹은 비연계교재에서 주로 우리 학교 내신 변별력 문제가 출제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학원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요거를 좀 알아봅시다. 보시면 생명과학 1에 만점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 첫 번째, 수능평가원 기출문제 풀어봐야 되겠네요. 두 번째, 26 수능 대비, 즉 내년에 발간될 수특과 수완 당연히 풀어봐야 하겠죠. 1학기 내신은 수특만 가지고 하면 되고요. 2학기 내신은 수특과 수완을 같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학교 부교재는 수특이에요 라고 한다면 수특과 그 이전 수특들이요, 그리고 변형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건 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이만쌤 컨텐츠에 있으니까 요 세 가지를 3일체로 공부를 해주신다면 내신에서 못 보고 싶어도 못 볼 방법이 없겠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 학교는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설명하신 내용들, 이거 시험 문제 내요. 교과서에 없는데 내요. 그런 학교들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필기한 것까지 제가 가지고서 내신 대비 같이 진행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1년 동안 이렇게 진도를 나갈 건데요. 먼저 이번 겨울방학 때는 9회 개념 완성 수업 진행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개념반과 심화반으로 나눠서 수업 진행하고요. 이어서 내신 대비 2번 진행, 그리고 여름방학에는 유전 특강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념반을 수업 듣는다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요 내신과 내신 중간에 한 번 더 있고요. 어떻게 공부하는데요? 저는 원래 내신과 내신 사이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모의고사와 그리고 그 모의고사 풀이 영상과 그리고 제 손글씨 해설을 같이 줍니다. 사실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인데 놀지 마라 이거거든요. 내신과 내신 사이에 2, 3주 정도가 비거든요. 그 시간에도 공부해야 한다. 너네는 수능 과목으로 생명과학원을 선택할 거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단 한 주도 쉬면 안 된다.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요. 또 유전 특강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는 2학기 때 유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물론 아닌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그러하니까 2학기 넘어가면서 유전 공부 이어서 계속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개념 완성 기본반 별 특징은 없어요. 생명과학 1을 1단원부터 5단원까지 그냥 순서대로 쭉 나갈 겁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길게 하는 단원이 있고 조금 짧게 쳐버리는 단원이 있죠. 여기 1강, 2강, 3강은요. 대단원 1, 2단원 내용인데 수능 20문제 중에 4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내용적으로 사실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타임 3시간 반 정도 수업 만에 끝내드릴 거고요. 그 뒤로 이제 중킬러 소재인 신경속도 계산, 근수축 계산 요거 2주 동안 진행합니다. 그리고 개념 파트 중엔 가장 어려운 3단원 개념 한 주 또는 1.5주 정도 진행될 것 같아요.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는 유전 주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생태계 단원은 제가 주로 영상으로 드리고 대신 영상을 잘 보셨는지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 진도가 허락된다면 수업 시간에 다뤄드리되 안 되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영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심화반의 경우 차이는 뭐냐? 중킬러, 킬러 파트와 그리고 비킬러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개념 파트에 제가 조금 더 집중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보시다시피요. 처음부터 자극의 전도와 전달, 즉 신경속도 군수축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진행하고 개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유전 진행할 겁니다. 그럼 선생님 1단원, 2단원이랑 5단원은 안 해주시나요? 해드려야죠. 마찬가지 영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시험을 봐서 영상을 잘 보고 왔는지 제가 평가하려고 합니다. 사실 1, 2, 5단원은 수능에서는 변별을 제공하는, 내신에서는 크게 변별을 제공하는 단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영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더더군다나 우리 심화반의 경우 요 친구들이 들어달라라고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을 거예요. 생명과학원을 한 번 이상 선행한 적이 있는 학생들 아니면 생명과학원의 중킬러, 킬러 문항 위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마지막으로 이 개념도 조금 더 심화 개념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위주로 제가 들어달라라고 올려드렸고 본인이 생명과학원에 처음 듣는다라고 하면 욕심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기본반에서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수업 컨텐츠인데 어차피 이 책 겉표지는 바뀔 거예요. 제가 매년 좀 겉표지를 새롭게 바꾸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작년에 썼던 겉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반 같은 경우 이 겉표지 쓰고 내용적으로 보자면 이 내용 같은 경우가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질 않아요. 문제집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수능에 나왔었고 아이들이 체온 조절 되게 어려워하는 파트거든요. 자신 있게 요 3가지만 딱 이해하면 체온 조절 어떻게 꼬아내도 다 맞힐 수 있어요. 실제로 다 맞추고요. 이걸 배웠던 친구들이 3년 전 수능에서 정답률 되게 낮았던 그 비킬러 문제를 되게 쉽게 풀고 왔고 틀리지도 않았었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틀렸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은 교과서에 없는 방식, 문제집에 없는 방식으로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건 실전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들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다 소개해 드릴 거고요.
더 나아가서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괄호 채워넣기, 간단한 개념, 문항 풀어보고 그걸 실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같이 본 교재에서 배워볼 겁니다. 워크북으로 넘어가게 되면 크게 보면 이원화되어 있고요. 또 이원화된 상태에서 잘게 쪼개서 수준별로 제가 교재를 구성해 놨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단계별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문제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추론, 그리고 기본 추론, 그리고 심화 추론까지 단계를 밟아 나가자. 그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 누구나 원하는 성취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원하는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다 내가 완벽하게 다 해내겠다. 이런 마음가짐보다는요.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서 내가 시험 보기 전까지 완성시키겠다. 이렇게 장기 계획으로 봐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심화반 교재 들어가겠습니다. 겉표지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개념 이렇게 정리해놨다. 큰 차이 없습니다. 대신 보시면 이 스킬들 정리가 이제 되어 있어요. 기본 개념은 갖춰진 친구들이고 문제 구조 파악할 줄 아는 친구들이니까 스킬을 써서 조금 더 시간을 줄여서 푸는 방법들 설명해 줄 겁니다. 그걸 적용하는 문제들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요. 이걸 도전해서 조금 더 세게 연습할 수 있는 문제도 저는 심화반에선 수업 시간에 다뤄줍니다. 이런 문제 난이도는 수능보다 더 어려운 난이도고 요거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넣은 문항이기 때문에 시중 어떤 문제집에서 보지는 못했던 문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제 워크북에는 심화교재 워크북에는 기출문제와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가 들어있어서 기출과 기출 플러스 2개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기출은요. 고3이 되었을 때 공부의 시작도 기출과 함께 공부의 끝도 기출과 함께. 그래서 기출이 정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기출을 처음으로 제가 단계적으로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심화반 친구들의 경우 물론 이건 기본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난 조금 더 도전하고 싶다. 난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 위주로요. 저는 주간지를 줍니다. 이 주간지는 보시다시피 수능 이상 수준에 도전하고 싶은 친구들인데 사실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올라오는 친구들이 이걸 막 풀기는 어렵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을 좀 몇 번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드립니다. 이 컨텐츠는 저희 수능연구소 컨텐츠와 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우리 연구소에서 조교들과 함께 만들어낸 이 컨텐츠들이 수록되어 있고요. 당연히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을 거예요. 요건 학생들 이해 돕기 위해서 제가 손글씨 해설, 필요하면 풀이 영상도 같이 올려드리니까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공부하는 데 도움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학생관리 시스템 어떻게 되느냐? 저도 그냥 보통 해주시는 만큼, 아이들 공부하는 데 지장 없을 만큼 학생관리 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강의 동영상 촬영 당연히 해서 아이들 복습 영상 쓸 수 있고요. 문자 발송, 우리 학부모님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같이 이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뭘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느냐를 같이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학생평가는 지난 수업 복습 테스트, 이거는 매 수업 시간마다 지난 수업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이렇게 테스트 진행하고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테스트와 과제를 통해서 나가니까 그런 거구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대1 클리닉 당연히 진행되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조교들이 함께 진행할 겁니다. 수업 앞뒤로 다 가능하고 중간중간 생기는 질문은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통해서 수업 시간 외에, 앞뒤 시간 외에도 질의응답이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수업 중이거나 근무 중이 아니라면 바로바로 답장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 또 조교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거나 못 믿어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조교들이 못해도 저랑 2, 3년씩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그래서 1년 이상씩 일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 풀이 방식을 정말 잘 알고 있고 제 풀이대로 쭉 공부해왔던 친구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받은 친구들이 지금 조교를 하고 있어서 제가 설명했던 방식들과 동일하게 아이들이 괴리감 느끼지 않도록 동일한 스킬 써가면서 설명해 줄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학원 또는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바로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